그러면 이어서 29회 실무수행 4번 부가가치세 문제 4번부터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매입거래 불공매입이다. 친절하게 이렇게 불공매입이다. 이게 문제 자체에서 알려줘서 다행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불공매입이다 그러면 무조건 54번 유형으로 하면 되는 거죠. 자, 자료 설명과 평가 문제 읽고 가야 돼요. 대표 이사 한지훈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말론 향수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이랬습니다. 자, 향수 개인적으로 쓸 향수를 말이죠. 회사가 공급받는 자로 해가지고 이 세금계산서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구입한 것처럼.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가지급금. 누구의? 한지훈.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을 하는 건데요. 여기 문제에서 불공매입이다라고 분명하게 힌트까지 줬기 때문에 54번 유형으로 하는데 밑에 회계 처리할 때 이 99만 원이죠. 99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외상이니까 미지급금으로. 자, 그러면 정리됐죠? 자, 입력을 이렇게 하면 돼요. 10월 22일 54번 불공매입. 불공제 사유는 이거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 네? 54. 그리고 선택을 눌러야 돼. 네, 그리고 분명히는 조말론 향수가 뭔가요? 자, 그래서 수량이 10개 9만원. 거래처는 향기나라. 전자세금 나는 전자세금 계산서죠. 1번. 분계는 대금이 이거 뭐 무조건 혼합 분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개념 과목 저기가 재고자산 매입이 아니니까. 자, 상품을 뭐로 바꿔야 돼요? 가지급금으로 바꿔야 된다 이거. 그리고 거래처를 향기나라가 아니죠. 거래처 코드 클릭해가지고 대표자 이름으로 검색해 봅니다. 한지 이렇게 고쳐야 돼요. 가지급금으로 바꾸는 것까지는 했는데 거래처 안 고쳤다. 그러면 틀린 거죠. 대변은 외상으로 구입했다 했으니까 253번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향기나라 그대로 두시면 된다. 자, 54번 불공 문제였는데요. 뭐 문제에서 아예 불공매입이라고 찍어줬기 때문에 별로 실수는 안 하겠지만 밑에서 가지급금 개정 과목과 여기 거래처 요거 주의를 해야 되겠다. 자, 다음 페이지 가면은 5번째 문제 있죠. 매출거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고 그랬는데 보통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 회사가 상품을 판매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반품이 들어왔다 이런 것이 많이 나오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챔피언 스포츠에 11월 13일에 판매한 상품 중 일부가 파손되어 반품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분계를 외상분계하시면 외상매출금에서 상계가 됩니다.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이랬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대로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발행하는 작업이 아니라 입력만 하는 거니까 11월 16일 월이 바뀌었네요. 11월 16일 11번 과세매출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테니스 라켓. 수량에다 마이너스를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30. 단가는 양수로 그대로 6만원. 그래서 180만원. 예.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챔피온. 스포츠죠. 전자 세금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2번. 외상분계 하시면, 자, 차변의 외상매출금에서 마이너스 198만원 떨어졌고,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에서 마이너스 18만원, 대변의 상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180. 이대로 두시면 돼요. 이대로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3점짜리였습니다. 다음에 6번째 부가가치세 문제는 매출거래 4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일단 있고 자료설명과 평가 문제 봐야 되겠죠. B사업자 김소유에게 테니스화를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네요. 네, 신용카드 판매는 17번 카드 과세 매출이죠. 채권 계정은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네, 김소유가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카드사 롯데카드에 외상매출한 걸로 우리는 회계 처리합니다. 자, 메인 매출 자료를 입력합시다. 자, 날짜는 여기 있는 11월 24일로, 금액은 합계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자, 11월 24일 날짜 정확히 입력하시고 17번 카드 과세 매출. 신용카드사는 클릭을 해서 카드 과세 매출에 롯데카드를 선택하고 확인. 그리고 확인. 품명에는 자료 설명에 있었어요. 테니스화. 아이고. 가능한 오타 없이 정확히 입력하세요. 수량과 단가는 뭐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합계금액 16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해야 돼요. 자, 거래처는 그 김소유가 거래처예요. 카드 매출의 경우 전자세금란은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고 분계는 카드 분계를 해주세요. 4번. 네, 그러면 외상매출금 되면서 롯데카드 거래처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그죠?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은 15,000원. 매출세액이니까. 그리고 상품 매출 15만원. 이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계를 카드 분계하면, 예, 카드사가 거래처로 해서 외상매출금으로 자동 분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되면 혼합 분계로 해서 전부 고쳐주면 돼요. 만약에 잘 안 될 때. 자, 이렇게 해서 6번째 문제 끝냈고, 이제 마지막 부가가치세 문제 중에서 마지막이 7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해라. 네, 정리분계군요. 정리분계. 자, 평가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돼요?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조회해야 된다는 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시오. 단 저장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것. 예, 조회할 때 예해서 저장된 거 써야 됩니다. 다음에 2번.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어 있으며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러니까 전표 입력 날짜는 일반 전표에 6월 30일로 해야 돼. 납부세액이면, 예, 대강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전자신고세액 공제 금액은 자비익.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이고 만약에 환급세액이 있으면 미수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아주 친절하게 다 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회를 요 기간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야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 있나요? 부가가치세 1이라는 박스의 맨 첫 번째 있네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4월 엔터 엔터 6 엔터 엔터. 이때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10,000원 여기 입력되어 있는 거 이거 자비익으로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감세액 여러분 적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이거 적지 마세요. 그냥 이걸로 연습하세요. 여기에 놔두고 전체 메뉴 가가지고 일반 전표를 엽니다. 일반 전표를 열어서 6월 30일자에다가 차변의 부채 감소, 부가세 예수금 다다닥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옮긴 다음에 매출세액이 부가세 예수금이잖아요. 매출세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복사 일반 전표 클릭을 해서 차변 클릭하고 컨트롤 V 엔터 친 다음에 대변에는 부가로 검색해서 자산 감소 부가세 대급금 엔터해서 대변에다가 놓고 부가세 신고서에 가가지고 매입세가 부가세 대급금이잖아요. 이거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복사 일반 전표 입력 창으로 가서 대변 클릭하고 컨트롤 V 네, 또 엔터 치고 대변에다가 자비익 10,000원 있었죠? 자비익 10,000원은 그냥 입력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대변에 뭐가 있었어요? 미지급 아니죠. 어디 부가세 신고서에 예, 여기 차감세가 양수니까 이거 복사해야죠. 오른쪽 버튼 복사 일반 전표에 가서 미지급 세금 미지 엔터 해가지고 261번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미지급 세금. 세무로 거래처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 서대문 세무서도 있고 강동 세무서도 있고 이럴 수가. 이거는 예, 세무서 2개 중에 하나라서 예, 조금 있다가 확인하고 자, 일단 대변에다가 컨트롤 V 예. 자, 거래처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일반 전표 아직 닫지 말고 전체 메뉴에 가서 회사 등록. 자, 우리 회사가 어디예요? 서대문구죠? 그러니까 서대문 세무서야 되겠죠. 주소가 서대문이니까 일반 전표에 다시 가서 서대문 세무서. 네. 미지급 세금의 거래처는 서대문.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리분계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예, 긴 숫자 종이에 옮겨 적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만약에 시간 남으면 나중에 적어놓고 안 적어도 다 맞을 겁니다만은. 네.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 24점짜리 다 맞힌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결산 문제가 8점 배점으로 나오는데 수동 분계로 하나 그리고 자동 분계로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당 4점씩이에요. 근데 수동 분계 문제가 손익의 예상과 이연에 대해서 나왔네요. 뭐 이런 문제 거의 자주 나와요. 여러분 손익의 예상과 이연이 뭐예요? 뭐 보험료라든가 뭐 임대료라든가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간이 경과된 거 아니면 미경과된 거 이런 것들이죠.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 내역이네요. 자, 임대인이 금고몰. 우리가 임차인이네. 우리가 아마 뭔가 건물을 빌린 모양이에요. 월 임차료 240. 근데 계약 기간을 보니까
12월 1일 날 계약했어요. 그로부터 24개월. 여기 1층을 우리가 빌린 모양입니다. 월세 다음 날 월세 금액은 다음 달 1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네요. 자료 설명 읽어야 됩니다. 상품 보관용 창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 결산일 현재 창고 임차에 대한 기간 경과분 임차료. 그럼 이게 뭐야? 비용 발생시켜라 이거. 기간 경과분은 비용 발생.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경과됐어요? 한 달치. 1개월. 그러면 1개월 임차료가 얼마인지 알아야 정리분기할 수 있죠? 네. 월 임차료 여기 나왔네. 240만 원. 24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240만 원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언제 줘야 돼요? 내년 1월 1일 날 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결산일 현재는 미지급금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 미지급금이 아닙니다. 실수. 미지급 비용 되겠네요.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하고 다릅니다. 미지급금은 주기로 한 날이 오늘이었는데 아직 돈이 없어서 못 줬다. 그건 미지급금이에요. 이거 주기로 한 날이 뭐예요? 다음 달 1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지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미지급 비용은 바로 결산 수정 분기에서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비용을 발생시키려고 쓰는 개정 과목이기 때문에 확정된 채무에서 쓰는 미지급금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산정리분계를 입력을 해볼까요? 12월 31일자 일반전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일반전표 12월 31일자로 비용 발생시키니까 차변에 임차료 임차료 819번을 써야 되겠죠? 금액은 240만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 262번 여기 거래처 써도 상관없어요. 미지급 비용이 부채이기 때문에 금고몰 이렇게 넣어주는 거 괜찮아요. 미지급 비용. 왜냐면 보통 결산수정분기에 거래처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아주 임대인 금고몰 친절히 알려줬어요. 입력을 하는 게 안전합니다. 금고몰. 미지급 비용 부채에 대해서 금고몰을 입력하자. 자, 그러면 4점 해결됐어요. 수동분계 끝났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는 12월 31일 현재 본사 임직원들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합계금액 3천만 원이래요. 3천만 원. 퇴직금을 다 계산해 보니까 3천만 원이에요.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퇴직금 추계액 전액에 대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서 전액이라고 그래서 잔액이 있는데도 전액을 입력해서는 안 돼요. 잔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서 있으면 그걸 차감한 것만 추가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는 추가로 설정할 것만 입력을 하면 3천만 원이 다 설정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12월 31일로 조회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에 합계 잔액 시산표를 클릭을 해서 12월 31일자로 비유동 부채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니까 똑하니 여기 1,400만 원 있다 이겁니다. 1,400만 원. 자, 그러면 추계액이 현재 3천이니까 추가로 설정해야 될 것은 1,600만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다가 빼기 1400 이렇게 시험지에다 메모해 놓으면 여러분이 내가 1400 뺀 나머지만 입력했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1600.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산 재무제표 박스에 있죠? 결산자료 입력 1월 엔터, 12 엔터. 확인. 퇴직급여 충당 추계액은 어디다 넣어야 되느냐?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퇴직급여 1200. 잡비 바로 밑에 있어요. 거기다가 1600만 원만 넣고 엔터 치면 되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전표 추가 누르고 예를 누르고 확인 누르고 다시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보게 되면은 12월 31일자로 조회하면은 여기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3천만 원으로 대변의 잔액이 잡혀 있죠. 이게 전액 설정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끝난 거지만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를 다시 한번 조회해 보면은 지금 결차결대로 넘어온 것이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 전표 하나하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600짜리 이것이 넘어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결산 아주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맨 뒤에 FAT 1급의 맨 뒤에 문제는 회계정보 분석 문제가 나오죠. 아주 쉬운 문제라.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라. 4점을 주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또 열었을 거예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문제를 보니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고정자산 매입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군요. 그러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여러분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은 매입의 고정자산 매입 항목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 공급가액 조회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 정기신고 엔터. 매입이 어디 있어요? 매입세액 여기 있죠? 이 안에 고정자산 매입 여기 있잖아요. 300만 원에 세액은 30만 원. 여기서는 공급가액을 물었기 때문에 300만 원 2번이 답이 있습니다. 체크했다가 답안 작성 눌러서 마우스로 클릭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조회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재무상태표를 열어야 되겠죠. 아까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닫을 때 저장할까요 하면은 예 해도 괜찮아요. 뭐 아니요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가능한 여러분이 조회했다 해서 예 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요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어디 있어요? 여기 결산재무제표에 재무상태표. 근데 3월 말 현재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12월로 조회하면 안 되고 3월 엔터. 이게 3월 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더하려면 힘들어요. 여기까지 더해야 되거든. 여기까지. 근데 이걸 더하려면 어려우니까 제출용 이걸 누르면 제출용 누르면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알아서 딱 모아줍니다. 그래서 642897240을 4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아까 45분간 여러분 시간 줄 때 아는 것만 빨리 한번 풀어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아는 것만 빨리빨리 풀다 넘어가면은 뒤에 이거 뭐야 여기 쉬운 거 이거 놓칠 리가 없죠. 예, 앞에 전표에서도 여러분 판단이 좀 어렵고 시간이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 것은 과감하게 뒤로 하라 이거예요. 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이건 좀 내가 처음 만나는 문제 같은데 뒤로.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자신 있는 것부터 빨리 정확하게 답을 맞출 수 있는 것부터 해치워 놓고 여러분이 이제 안 한 거 착착 찾아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